교량에 있는 전자선에는 100을 해놨어요. 한강의 넓이가 얼마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가 한강같이 넓은 데가 없어요. 1km야 1km. 1km는 100 뭐 이렇게 돼 있어요. A, B, C, D 교량이 있는데 교량마다 조금씩 길이가 좀 달라요. 1km인데 여기 편의를 그렇게 해놨다. 그 다음에 곡선에 따른 변이를 만들어야 된다. 가동벌합계도 우선단계 이동에 따른 변이, 지지물 변형에 따른 변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자선 높이 아까 얘기했는데 뭐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전자선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표준 높이 5.2다. 여기 이제 뭐 규정에는 뭐 동적, 정적 여기 따라 가지고 체제야 체제 이런 게 해놨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5.2 표준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체제 부득이 할 때 4,750 뭐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국가철도공단의 이제 기준이야. 근데 이제 일반선은 5.2, 아까 고속선, 호남, 경부선이 이것도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달라. 전자선 레일은 요 레일서부터 여기 전자선까지야. 그래서 가보면은 요 지지물에다 요 밑에다 R을 해놨어요. R이라고 표시해놨어요. 뭐냐 이러면 요거는 레일 기준이야. 레일 기준.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았다. 레일 레벨 같아. 레벨. 요거는 이제 고속선 레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식, 가하고는 뭐냐면, 가하고는 조가선, 전차선하고 조가선하고 요거 최대 높이, 요 지점이 가하고라 그럽니다. 가하고. 가하고가 크면 클수록 속도를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원, 천안, 평택간 고속선 연결하는 거 있는데, 안산에, 인천에서도 오는 거 있는데, 이런 가구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속도를 높이려면은, 이렇게 전차선을 다 개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구가 일반선에는 960이에요. 요 제일 높은 데가. 고속선에는 1200이에요, 1200.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350km 새로 설치하는 게 1400까지. 1400까지 오릅니다. 높이 아까 요거 말했는 거. DST 특수개소는 5400인데, 제가 퇴직하기 전에 부산에 4년 있었는데, 홍순만 사장이 와가지고, DST를 한다고 난리였어. 뭐냐면 더블데크. 야, 그냥 하지 말고 컨테이너를 2층으로 만들어가야 하면은 많이 싣고 빨리 하지 않냐. 그 말이 맞는 거야. 그 사람 논리가 더블데크 아니면은 길게 해라. 미국은 뭐 가면 뭐 3.2km까지 있다며 화물차가. 그래 그때 홍수만 사장이 있을 때 우리도 50장 연결해, 화물 연결해 시험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더블테커 같아. DST. 그래가지고 3당 1에서부터 그 부산 신항으로 가는 거를 DST로 운행할 계획이었거든. 그러니까 5,200을 갔다가 5,400으로 다 바꿨어 내었을 때. 그래서 지금 그 사람 가고 난 후에 다시 또 5,200을 또 내놨어. 이게 뭔 꼴인지. 보기만 해가 될 일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그분이 생각이 있더라고. 우리나라 광양제철하고 있지, 뭐, 그게 뭐 이런 데 지역적인 거, 정치적인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다 놓고 하니까 이 항구가 이렇게 분산되면은 효율이 없대요. 그래서 강양에다 만들고 부산 신항 만들고 막 이래놨거든. 그래서
광양하고 부산진앙하고를 하나의 포트로 생각하고 운용하겠다는 생각이 이 더블테크예요, 사실은. 알았어요, 그거? 몰랐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 컨테이너를 2대 싣고 바로 여기서 오늘 이리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난 잘 모르는데 항구가 좋은 항구가 되려면은 우리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편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적을 해야 된다. 한적. 배도 저는 와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분류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돈을 번대요. 이걸 이렇게 한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항구로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게 방식 인터뷰테크로 하려고 한 그런 발상이었는데 생각은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못 따라가는데 어떡하나. 가구 계산 방식 요거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공식 막 이래 나와. 뭐 계산 식으로 직접 나오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H는 2도 플러스 행각 길이다. 2도가 뭐냐? 이제 전기하는 사람은 2도 많이 하는데 요 늘어지는 처지는 요거가 2도야. 요거 이렇게 처지는 거 요게 2도야. 2도. 전주하고 전주 사이 이거 어디가 많이 나오는 송전솔로는 있잖아. 철탑간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 그 2도 계산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2도가 있어야 되거든. 이가 예? 너무 탱탱하게 나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2도를 잘 만들어야 하는 거. 그 2도에다가 행각 길이를 하는 게 가구의 계산 방식이다. 전차선 이선 현상. 이게 전차선은요 기본적으로 접속이 안 돼 있는 거야. 전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접속이거든요. 공고 가면 전기 접속을 많이 해요. 아주 단단하게 해가지고 아크가 안 나도록 그 다음에 또 이거 테이프를 치라고 그래요. 전자통신할 때 납땜까지 하잖아요. 그냥. 접속이 안 되면은 그게 문제가 생기거든. 근데 전차선은 이게 접속이 안 된 상태로 차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아크가 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관리를 철저히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압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차가 달릴 수 있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선이 어떻게 나냐, 이선 방지 대책 이런 내용이야. 이게 이선은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인데 이선율이 얼마나 하냐. 일반선은 3%, 고속선은 1% 이하로 제한한다. 그것도 시험에 좀 나와요. 네? 그럼 이제 안 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요거 있지만 핵심이 요거야. 등고, 등유, 등장력이야. 아까 전차선 있잖아요. 전차선이 팽팽하거나 균열이 되거나 높이가 높아야 돼. 그래야 이선이 적게 나는데 그게 특성을 감안해서 요 등고, 등유, 등장력, 펜타 공기저항, 그 다음에 이제 펜타에도 그 카본 같은 이런 거에 접속 상태가 좋은 재질을 쓴다든가 가벼운 걸 쓴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크 발생을 적게 하고 내 아크성 재질을 사용한다. 펜타그램도 습통이 원활하도록 한다. 잘 미끄러져서 원활하게 접속이 되도록 한다. 요게 아까 시험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전차선에 판타가 지나갈 때 이 전차선에 약간 이렇게 파동이 치는 거야. 거기에 따른 공식이 파동 전파 속도로 해가지고 C는 전차선의 중량분의 장력에 루트를 씌우는 요 공식을 이용한다. 요 공식이 뭐 나온 것까지는 이해하기 힘들고 일단은 요 공식 기본적으로 로 분의 T인데 루트를 씌웠다. 요거는 공식으로 많이 나와요. 공식으로. 아니면은 뭐 장력이 높을수록 파동 속도가 높다. 이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 위에 있거나 분자니까 그죠? 여기 높을수록 높다. 이런 건 없어요. 전차선의 동료에 의하여 파동이 전차선에 따라 전파되는 속도를 파동 전파 속도를 한다. 근데 이선 종류야.
대중소 이렇게 나와 있어. 그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렇게 하나 시험에 자꾸 나와 이게. 어떤 게 대이선이냐 중이선이냐. 요거는 요렇게 나와 있어요. 미세한 진동으로 수십 분의 1초가 이선되는 거를 소이선이라 한다. 외우기 힘들어. 이게 자꾸 혼돈스러워. 그래서 내가 요거를 적어놨어요. 소미신. 소이선은 미세한 진동 수십 분의 1 소미신. 중이선은 불연속 진동 경점에 많이 나는데 경점. 수분의 1초. 요거는 수십 분의 1초인데 10이잖아요. 요거는 분이야 그래서 중연분. 중연속적인 거. 요거는 대에서는 지지점 주기마다 나는 거. 수초 1에서 3초 이내에 나는 게 요거는 대마초로 해놨는 거예요. 여기 시험에 자꾸 나오더라고. 근데 이런 걸 뭘 하냐. 대이선, 이선, 소이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혼란스럽죠. 이선율 계산하는 것도 여기 나오긴 해. 언젠가 한번 나온 것 같아. 일정 구간의 시간에 주행시 이선 시간의 합.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안 보면은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선율이. 그 시간 안에 이선이 얼마나 남느냐 그 시간을 나눈 게 이선율이다. 이선이 자꾸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전차선에 이상마모가 생긴다. 아크가 나면은요, 이래 점검함으로 가면요, 막 불꽃이 많이 들어 폭폭폭 막 튀어있어요. 근데 이 전차선이 강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떨어지진 않는데 불꽃이 나면 금방 이제 손상될 확률이 높죠. 펜타그래프에 이상마모가 나고 그 다음에 이게 잡음이 생겨. 주변에 이선이 막 나오면 그게 영향이 옆에 가정집에 이런 데 막 영향이 나요. TV 같은 것도 잘 안 나오고 막 그런 지직거리고 그래서 그래서 아까 여기 고소선 6%, 일반선은 3% 이해합니다. 마모 대칭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진사선이 차가 자꾸 하면 자동으로 따라요. 계속. 판타그래프의 불완전 접속 이선에 대한 아크 원인이고 구배 변환점, 경점 개소, 장력 부적점 개소, 습동면의 요철에 문제가 생긴다. 경점 개소 얘기들 아까 했죠. 어떤 굴곡이 이렇게 저기 브라켓다 설치하는 이런데 그런 개소를 경점 개소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에 전기적인 마모고 기계적인 마모는 기계적 마찰 충격에 따라 가지고 발생하는 거고 펜타그래프 압상력 크고 재질의 강도 크기 마찰 개수가 클수록 기계적 마모가 많다. 고속일 경우에 오히려 적어요. 속도를 많이 내면 마모가 적어요. 고속으로 달리는 차가 언제 전기를 사용을 제일 많이 하나? 처음에 이제 도입할 때 그 자료를 보니까 일본, 프랑스 자료를 보니까요, 220에서 230km 정도 달릴 때가 전기를 제일 많이 써요. 300km 달릴 때는 전기를 더 적게 써요. 타력을 막 가는 거예요. 차가. 교류 구간에는 기계적 마모가, 정유 구간에는 전기적 마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왜 그러냐면, 그는 정유 구간에는요, 아크가 심하다 그랬어요. 전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마모가 이렇게 전기적 마모가 세다고 합니다. 마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압상력, 집전 전류, 운전 속도, 접속적의 변동, 이선, 펜타그래프 구조, 개수 이게 많이 오르면은 마모에 많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펜타그래프 수를 많이 올리면은
재질, 자랑동요. 마모가 많이 나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개소. 이게 가끔씩 시험에 나와요. 여 조인트 개소, 분기 개소, W 등점, 교차 굴곡 개소. 여기 우리가 안 배웠어요, 그죠? 에어 조인트도 안 배웠고, 분기는 뭐 급전 전기가 와가지고 분기되는 거고, W 그것도 안 배운 것 같아요. 뒤에 나올 거예요. W 경증개소, 교차 개소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약간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요게 시험에 나와요. 마모 한도가 시험에 나와. 요거야. 전차선에 규격이 110 스퀘어가 있고 170 스퀘어가 있어요. 요거는 지름이 8.5, 7.5일 때 바꿔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전기 직원들이 모터카 타고 요 1년에 한두 번씩 측정을 해요. 메타클리퍼 쓰는 거 있잖아요. 돌려가지고 하는 거. 얼마나 인위적으로 측정하고 또 차가 지나가면서 레이저를 측정해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지름인데 단면적도 또 있어. 아이 좀 혼란스럽고 단면적 얼마나 나와. 근데 여기 내가 딱 분석을 해보니까 단면적이 여기 87.45야. 110개가. 요거는 67.59야. 공교롭게도 8.5, 이거 8.5, 여기 7.5 있더라고. 예? 이렇게 보고 외워놓으시라고. 어? 이렇게 했다고요. 아, 요때 바꿔야 되면 110kg 7.5, 67.59. 아니면 되겠죠, 그죠? 숫자만 있으면 바뀌는. 요것만 제대로 해놓으면은 된다. 전차선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장력이 달아놨어요. 전차선에 얘기했잖아요. 1600m를 하는데 양쪽에다 줄을 달아놨어요. 줄을. 그래야 이게 팽팽하거든. 그리고 여기는 도로래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게 올라갔다 추가 내려갔다 할 수 있도록 해놔요. 1600m에 있잖아요. 여름하고 겨울하고 차이에 이 추 높이가 얼마나 1m 이상 올라갔다 내렸대요. 온도에 따라.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게 요 장력이 요거예요. 할차식 장력 조정장치. 요게. 기존에 일반선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할차가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추에 달리는 할차는 이 큰 할차에 있고, 요 전차선에 있는 거는 요 밑에 가운데 요 작은 할차가 있어요. 3대1, 4대1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야. 여기서 볼 때는 1년에 여름하고 겨울은 1m 이상 차이가 나요. 그 할차를 이용해서 이게 적게 내려오게 만드는 거지. 근데 지금 온도 변화가 심해가지고 지금 바쁜데 할차 비가 낮을수록 추가 무겁게 내려가는 길이가 짧다. 그래서 지금 3.1을 4.1로 바꾸고 있어요. 지금 땅에 막 돼가지고 이게 땅에 막 돼요. 이게 여름에는 더울 때 땅에 막 돼요. 그럼 급할 때는 밑에 가서 땅을 파놓고 이게 땅에 돼도 문제는 없어. 장력은 계속 문제가 되는데 더 줄을 밖에 없다는 거죠. 그 방법이 일괄장력, 개별장력, 전차선만 장력, 작용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괄장력은 전차선하고 조가선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일괄을 해놨는 거예요. 그게 일괄장력. 요거는 고속선에는 조가선은 따로, 전차선은 따로 해가 추가 양쪽 따로 나가 있어요. 요거는 개별장력. 고속선은 이렇게 개별장력. 요거는 일반장력 같이 해놨는 거예요. 할차식 스프링, 할차식, 여기 할차식이야. 할차, 아까요, 할차. 요거는
도르래식은 요 앞에 도르라고 뒤에 도르래고 해가지고 차를 해가지고 적게 요게 오르락 내리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프랑스에 도입할 때 요걸. 그 다음 이제 틈바클하고 조종 스트랩이 있는데 요게 틈바클이에요. 틈바클. 5번 인위적으로 수동으로 발차가 조종하는 거, 장애를 조종하는 거. 마지막 끝 쪽에 이런 데 많은 거. 여기 이제 할차식 그림이 이렇게. 요거 밑에 전차선, 위에 조가선. 요거는 이제 일괄식 전차선, 조가선 묶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할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여기 스프링식이 나왔어요. 스프링식. 여기에 요 스프링통이 여기 하나, 둘, 3단, 4단이 돼 있는데 이제 겨울에는 이게 줄어드니까 이게 쭉 빠져나와요. 여름이 되면은 선선히 늘어나니까 쑥 들어가고. 근데 요거는 이거보다가 발차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600m마다 양쪽에서. 요거는 1600m, 이거는 600m. 근데 요거는 보수할 게 없어요. 가장 길거리에서 보기만 하면 돼. 여기 빨간 줄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여기다가 눈금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얼마나 정상적으로 나왔나 안 나왔나 온도 표시를 해놨어요. 요거는 뭐냐, 요 밑에다 표시를 이렇게 해놔요. 아 요 온도가 얼마일 때 여기 내려온 게 맞다. 여기 그래서 다니면서 여기 정상적으로 내려왔나. 예전에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는 가가지고 이걸 한 번씩 푹 올려서 한번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정상이라고. 요거는 그게 밑에서 이렇게 보기만 합니다. 여기 이제 일본에서 도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많이 설치해요. 스프링식을. 그리고 요거는 터널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건 가서 점검하는 게 복잡하니까 이걸 쓰시면 그렇게 많이 점검할 필요가 없어서 좋은 거죠. 조가선, 진차선하고 뭐 조건은 비슷해요. 강도 펴야 되고 내부 시스템 내마모 도전성, 평창 개수가 이렇게. 조가선의 역할이 뭐예요? 전차선을 위에 지지하려고 하는 선이거든. 그런데 이게 시험에 이 밑에 전차선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갖다가 보조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엉뚱한 저기 문제가 나오기도 하더라고.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 경사는 10도 이하다. 이 전차선하고 조가선하고 요 경사 여기 10도 이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곡선 구간에는 경사가 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직선 구간 얘기야. 궤도 중심과 이루는 각도, 그죠? 접속 요건 뒤에 나와요. 방법이 전자선의 접속. 귀선은 아까 보호선 여기 중등선 보호선 요거는 BT 구간에는 무급전선이라고 그래요. 변전소 이런 것들을 다 기선이라고 그런다. 자, 전차선을 조가선을 접속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한다. 와이어 크립, Y자 요거는 위에다 크립을 2개를 넣으면 하는 게 우리가 와이어 크립 방식. 선 2개를 넣고 하면. 그 다음에 비금구에 의한 접속인데 이런 세이 크램프를 양쪽에 넣어가지고 2개를 연결하는 방식이고 그거하고 요거 비슷해요. 사실은. 요거는 중간에 있는 클립을 또 하나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바로 연결하는 방법이고 최근에는 이걸 많이 써요. 압축. 예전에는 이게 요런 개념이야. 요렇게 압축해가지고 이걸 꽉 눌러놓으면 양쪽에 접속이 되도록 했는데 빠지는 경우가 많이 났어요. 근데 요즘은 재질이 좋아져가지고 요걸 많이 써요. 어떤 데 이런 게 많이 쓰냐? 많이 봤잖아요. 역군에 하나, 터널에 이런데
피복 조가선. 조가선에다가 절연을 해놨어요. 옛날에는 절연 조가선인데 지금 피복 조가선. 여기다 할 때는 요거를 피복 조가선하고 요거 연결을 해야 되니까 요걸 많이 써요. 근데 지난번에 대전에서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직원이 가서 하는 거 요 놈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망송이라고 그러는 건데 양쪽에다가 선을 이쪽에 넣고 이쪽에 넣고 요걸 이렇게 돌려버리면 요 안에서 접속이 딱 되는 거예요. 이제 프랑스에서 돌리는 거예요. 요 놈을 가졌어요. 근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아주 좋아 접속하는 방법이 뭐다. 아닌 것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앵가와 드롭바. 아까 얘기했죠, 그죠? 드롭바, 드롭보 뭐 이런 거 다 같은 용어로 그러는데 행거는 행하면 건다고 뭐 개념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다 이렇게 거는 방식이었어요. 내 조가선에다가. 그래서 이 전자선 이동에 따라 요놈이 연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의 요즘 안 써요. 요거는 예전에 10m 간격으로 설치를 했는데 수도권 구간에는 그 시스템이 일본식 시스템이거든요. 그때 이걸 도입했었어. 근데 유럽에 들어올 때는 요거 행거 아니고 드롭바 양쪽에다가 고정하는 방식으로 갔어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나라에서 요거는 또 만들었어. 요걸 양쪽에 균합 전기를 같이 흐르게 하는 방법. 왜냐하면 이거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완전히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요거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 뭐 들락날락하고 우리가 접속이 안 될 수 있어. 그걸 접속하기 위해서 요 남은 선을 옮겨가지고 위에다가 딱 연결시켜. 그게 균합 드랍이에요. 균합 드랍. 드롭바까지 균합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했는 드롭바로 요걸 개발해서 지금 현재는 요걸 계속 쓰고 있어요. 또 행정 길이 드롭바 길이 공식 요거 H-8T분의 WS4점 요거는 그 이도 계산 공식인데 요거를 가끔씩 나오니까 요걸 좀 알아놓으시고 행정 길이 공식.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선을 하는데 평지에는 진동방지라 그러고 곡선에는 똑같은 건데 곡선 당긴 장치라 그래요. 똑같은 건데 직선 곡선관에는 R 1600 R물 곡선이란 말이거든요. R는 여기에 1600m 이는 곡선관입니다. 요게 시험이죠. 진동방지 금구의 종면 풍량은 11도, 직선은 15도. 여기서 각도를 말하는 거. 풍량은 11도, 직선은 15도. 진동방지 파이프와 전자선의 간격은 350을 부진한다. 진동방지 파이프와 전자선이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300이라는데 350, 요게 350 부진한다. 그 다음 이제 교차 건널선이라고 그래요. 밑에 선로에 분기기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도 전자선도 이렇게 분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교차 개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양쪽 선이 이렇게 교차 개수. 전차선이 교차되는 계도에 설치하는 것을 교차장치라고 그러는데 여기 교차장치예요. 선로 분기기 상부의 전기차가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설비다. 요게 교차장치의 설치 방법, 요거 기준이 설치 기준이에요. 주요선을 밑에 놔야지 판타가 차가 많이 지나가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 주요 전차선을 밑에 놨는데 이게 본선이면 이게 본선이 이걸 밑으로 놔라 이 말이야. 지금 요거는 요게 밑에 놔는 상태예요. 요걸 걸어가지고 요 사이에 이 전차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교차장 위에 건물을 설치해요. 요 건물을 설치를 해요. 일정 구간 요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그래 점검할 때 분해 점검할 때 이 교차장치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가서 이쪽으로 쏠렸나 이쪽으로 쏠렸는가 이런 걸 봐야 되니까 정 가운데에 왔다 가면 좋은데 온도에 따라 가지고 이놈이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고 그래요. 만약에 이게 그쪽에 걸려가지고 이로 당겨졌다 약간 구부러졌다 이러면은 옮겨줘야 됩니다. 제가 공부를 양쪽으로 이렇게 좀 더 옮겨주고 그런 거. 펜타글의 통과 이상이 없도록 급전 균합선은 전차선과 조가선을 따로 균합한다. 요게 균합선이에요. 요거가 포인트 길이가 뭐 12번 포인트, 16번, 18번 포인트 이렇게 있는데 이게 포인트가 번호가 높을수록 각도가 낮는 거죠. 포인트가 이게 12번 보통 각도가 높은 거라고. 각도가 이렇게 많이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차 근무가 짧아도 되는 거지. 요 교차 근무가. 그래서 요거는 12.4m 교차 근무를 쓰고 요거는 1.8m 교차 근무를 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요거. 이게 곡선에 따라 가지고 이게 하면은 교차 근무를 좀 더 긴 게 써놔야 안 끼인단 말이에요. 이게 교차 장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 위에 교차 근무, 요게 근무가 이렇게 나는 거거든. 이렇게 나는 거거든. 요 원래는 이게 맞다 그래, 이게. 저쪽에 좀 그림이 잘못됐는데, 전차선은 전차선대로, 교차, 조가선은 조가선대로, 그렇게 해놔. 네. 여기까지 밥 먹으라 그러네. 여기까지 합시다. 네? 대표님 12번 포인트 뭐 18번 포인트가 뭐예요? 그게 이제 좀 설명 좀 해줘요. 저도 못 썼어요. 포인트가 높을수록. 아이고, 아이고야. 낮다는